동굴로 향하는 번숙이 일행. 이제 번숙이 일행은 애자까지 합류를 해서 6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애자가 이 동굴 안에 거대한 뱀이 살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모자라는 식량을 뱀을 잡아서 10일간 여행을 하면서 먹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두들 애자가 내놓은 의견에 동의를 하고서 애자가 알려준 그 거대한 동굴 안에 살고 있는 뱀을 잡기로 의견 모았죠. 의경을 말해보세요. 저는 동굴 꼭대기에 밧줄을 매달고 있어요. 거숙, prepare the rope! Yes, boss. 온지 준비했건? Yes, sir, boss. 좋아, 우리는 숨어서 뱀을 기다리자다. 일단 애자가 말한 그 큰 동굴 안에 도착한 번숙이 일행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애자를 밧줄을 이용해서 몸을 결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살살 묶으면 밧줄이 풀릴 수가 있으니까 세게 묶으라고 애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위에서 이제 고수기가 밧줄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온 밧줄에다가 다시 몸을 묶어서 위로 잡아 끌어 올려서 구덩이가 묶여있는 애자에게 접근을 하게끔 유인을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밧줄에 묶인 애자의 몸을 다시 밧줄을 이용해서 끌어 올리는 일을 하지요. 이제 묶여진 애자의 몸을 처음에는 이게 땅에서 너무 조금 잡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자가 이 다리를 피면 이게 땅에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자가 다시 조금 더 위로 몸을 끌어올려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뱀이 너무 쉽게 와서 애자를 물게 되면 애자가 깊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번수기가 밧줄에 올리는 그 높이 정도를 이제 고수기에게 명령을 해서 좀 더 높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번수기의 명령을 받은 고수기가 청량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애자의 몸을 좀 더 높이 올라가게 조절을 세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애자의 몸이 공중에 높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 정도 높이면 쉽사리 구렁이가 공격을 못하고 자꾸 애자를 물으려고 몸을 뻗치게 된다는 걸 눈대중으로 갸름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나는 적당한 높이가 되니까 번수기가 그 정도 높이에다가 고정을 시키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번수기의 명령을 들은 청래하고 고수기는 아주 단단하게 애자의 결박된 몸을 고정시키게 되는 것이었죠. 드디어 애자가 구렁이를 유인하기 위해서 적당한 높이에 매달려서 죽은 척 하면서 구렁이가 애자를 집어 삼키려고 기어 나오는 걸 공중에 매달려서 자신을 이용해서 구렁이를 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사람도 애자였고, 구렁이가 살고 있는 동굴을 가르쳐 준 것도 애자였어요. 그러니까 애자는 자신이 선앙당 아래에서 호랑이에게 잡혀 먹힐 수 있는 그 위험에서 구해준 오답을 이렇게라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자가 낸 이 의견에 모두들 동의하고 이번 작전을 감행을 했던 것이었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스로 결박을 당하는 애자. 애자의 의견대로 로프를 이용해서 몸을 묶은 다음에 자신의 몸을 공중에 높이 올려달라고 하는 애자였죠. 이 애자가 자신이 미끼가 돼서 구렁이를 유인하겠다고 의견을 낸 거였어요. 애자가 공중에 매달려서 이 동굴에 살고 있는 구렁이를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사람의 냄새가 난다는 걸 감지한 구렁이가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동굴에 매달려서 애자가 두어 식경이 지났을 때 드디어 사람의 냄새를 감지한 구렁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뱀은 말이죠, 후각이 상당히 발달한 동물이에요. 시각은 그리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후각이 상당히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애자에게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이 동굴에는 여러 종류의 구렁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약간 갈색을 띠는 좀 큰 구렁이가 모습을 나타내서 혀를 날름거리면서 애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 뱀들은 말이죠, 이 혀를 날름거리면서 먹잇감이 되는 대상의 상태라든가 뭐 얼만큼 싱싱한 것인지 뭐 이런 거를 다 혀를 통해서 감지를 하는 거였어요. 이게 황구렁이가 되는 거죠. 이 황구렁이가 혀를 날름거리면서 다가서는 것이었어요. 이에 황구렁이가 애자를 누르고 입을 벌리니까 애자가 자세를 바꾸어서 거꾸로 매달린 포즈를 취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공격 대상이
거꾸로 매달면서 역으로 자신을 공격하려는 것을 착각을 한 황구렁이는 황급히 뒤쪽으로 물러서는 게 번숙이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황구렁이가 살짝 물러서니까 이번에는 청색 기운이 도는 구렁이가 나타내서 기회를 엿보면서 조심스럽게 애자 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숨어서 망을 보던 번숙이 일행들은 이 중에서 등치가 제일 큰 황구렁이를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청색 구렁이는 애자에게 다가서려다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더 이상 다가서지 않고 관망을 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던 거였지요. 살려줘! 공격! 몸 흔들어! 왼 공격 피해! It is very strong. Come on, gossip with me, fight! 조심하세요. All thanks for the effort. It is enough for 10 days' food. 드디어 번숙이 일행이 점찍은 등치가 제일 큰 황색 구렁이를 해치워서 그 자리에서 6도막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도막에 뭐 한 1m씩을 자른 거죠. 그러니까 뭐 대충 잡아도 한 5, 6m짜리의 구렁이를 해치우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10일 동안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확보를 한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아주 득이양양하게 구렁이를 해치워서 동굴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긴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토막낸 구렁이를 이제 6토막을 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각각 한 토막씩 배낭을 만들어서 등에 짊어지고서 애자가 말한 그 동굴을 6명의 용사들은 나오고 있었어요. 이들이 이제 구렁이를 짊어지고서 마차가 있는 곳까지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걸어가면서 이들은 이 정도면 10일치 식량으로 충분하다는 걸 알고서 모두 기뻐합니다. 이제 번식이 이른 6명은 푹 빠지는 사막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걸어가고 마차에 타고 가고 하면서 이 고주강 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그래요. 이 기록에 보면 이 고주강이 이제 크게 나오는데 이 고주강을 건너야지만은 에스탕 왕국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자까지 합류한 6명의 여전사들은 고주강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을 해 나가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이제 그 동굴에서 확보한 식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었죠. 고주강을 향해서 도강을 해야 되면 그 얕은 영목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 고주강이 상당히 깊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이제 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 여울목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여울목이라는 건 이제 이 강의 수위가 밑으로 쫙 내려가서 바닥이 드러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울목을 찾아서 이동을 해 갑니다. 그 여울목은 하류보다는 이 상류 쪽에 많이 형성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상류 쪽을 향해서 말을 몰아서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고주강에서 있는 사람이 하나 쪽배를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쪽배를 얻어 타고서 이 6명의 여전사들은
위쪽에 있다는 묘목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쪽배를 타고 위쪽으로 자꾸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상류에 위치한 월목에 도착을 합니다. 월목에 도착을 하니까 벌써 느낌에 뭐 허벅지 한참 미치죠. 그러니까 종아리에 이제 물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고중항을 건너기는 상당히 편리한 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중항만 건너가면 그래도 에스탄 왕국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많이 접근했던 거죠. 그래서 6명의 고수기의 용사들은 월목을 이제 천천히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월목에 들어서면서 이제 이들의 대장격인 번수기가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번수기의 주의사항을 들은 이들은 모두 알았다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강을 건너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또 이곳에는 큰 방해꾼이 있었어요. 그것은 500년 묵은 거북 한 쌍이 여기를 또 근거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조심해. 거북이가 죽었다. 온지 나를 구체라. 고주강 여울목에 살고 있는 500년 묵은 거북이 한 쌍 중에 번수기에게 운명을 달리한 거북은 순놈이었어요. 이 순놈이 죽은 걸 안 거북이 이제 이들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도망하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하나의 큰 장애물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강에 살고 있는 500년 묵은 거북이 한 쌍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순놈을 먼저 번수기가 처치를 합니다. 이 숫거북이 살해당한 걸 안 암거북은 이제 이들 앞에 떡 버티고 앉아서 길을 비켜줄 생각을 안 하는 모양새였지요.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거북이 때문에 강을 건너야 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리를 생각해냈지만 강물을 건너지 않고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한동안 낙담을 하게 됩니다. 저 거북이가 비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보스, 저희가 가진 뱀을 사용하는 건 어때요? Oh, that's a good idea. Boss, use a fishing rod. Watch out! It's pulling her in. 이 고주강에서 서식하고 있는 500년 묵은 거북이 한 쌍은 이른바 이 고주강을 구경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가 나서서 이 악당 같은 거북을 처치를 못하고 있었던 건데, 이때 번수기 일행이 이 강을 건너다가 숫거북이 먼저 번수기에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를 안 거북이 번수기 일행이 이 강을 건너려고 한다는 걸 알고서는 이 앞에 떡 버티고 앉아서 이들의 도망을 방해를 하고 있었던 거여서 그런데 이들이 동굴 안에서 잡은 커다란 구렁이를 6도막을 내가지고 이제 짊어지고 식량으로 쓰려고 이제 이 도주강에 다다르니까 거북이가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자가 또 묘안을 내죠. 잘라진 뱀을 이용해서 거북이를 유혹을 해서 낚시에 걸자는 묘안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애자의 묘안을 들은 대장 번수기는 즉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서 밧줄에 이제 갈고리를
묶어가지고 거북이에게 던지게 돼요. 그러니까 거북이는 뭐 싱싱한 뱀 고기를 먹게 됐다고 하면서 이제 던져진 먹이를 덥석 물게 돼요. 그래, 이건 거북이를 유인하기 위한 낚시였다는 걸 거북이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잘라진 뱀을 그냥 삼키니까 갈고리에 거북이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거북이는 걸리니까 이걸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지가 몸부림을 치게 돼요. 그러나 원숭이 일행은 거북의 힘이 빠질 때까지 이리저리 줄을 당겼다 늦췄다 하면서 거북이의 힘을 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줄이 당겨지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원숭이가 물에 뛰어듭니다. 원숭이가 물에 뛰어들어서 이제 힘이 빠진 거북이를 또 어떻게 처치를 하는지. 번식은 물속에 들어가서 일단 낚시에 걸린 거북을 찾아요. 그러나 이 500년 묵은 거북은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또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웅크리고 있는 500년 묵은 암거북을 향해서 서서히 접근을 시작합니다. 이 암거북은 물속에서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하고서 이제 몸을 움직여서 방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밧줄을 당기는 번숙이 일행들. 이 밧줄을 당기는 번숙이 이하 5명은 이제 단단하게 거북이 미끼를 물어서 걸려들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당겨지는 밧줄의 장력이 다섯 명이 당겨도 팽팽하게 끌려오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번숙이 명령을 합니다. 줄을 당겼다가 늦추었다, 당겼다가 늦추었다 하면서 거북이 힘을 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번숙의 명령을 받은 5명의 여자 전사들이 일제히 호흡을 맞추어서 줄을 당기거니 늦추거니 하면서 거북이의 힘을 빼기 시작을 하여 거북이 이제 벗어낼 수 없다는 것을 느꼈는지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올가미에서 벗어나려고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낚시 바늘이 입에 걸렸기 때문에 그 낚시 바늘을 목에서 빼고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항은 아주 격렬하게 거셌지만 결코 목에 걸린 낚시 바늘은 빠지지 않고 그대로 걸려있을 것이지요. 밧줄 당겨! 거북이가! 이 거북이 배가 좀 이상해요. 거북이 배가 꾹 뚫려 있어요. 보스, 이게 무슨 상자야? 이것은 매우 귀한 전략 문수입니다. 거북이 등에서 나온 상자는 이 누군가 각 나라의 퍼와 실을 효과해 놓은 전략적인 문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어디가 강점이고 어디가 약점이고 어떻게 공략을 하면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에 관한 아주
중요한 문서였던 것이었어요. 이 문서를 읽은 은지가 소상하게 번숙이에게 요구를 하고서 이 문서를 소중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은 번숙은 이제 에시탕 왕국의 허와 시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문서를 받아들고서는 이것을 애자의 어깨에 먹물을 이용해서 문서를 기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자가 옷을 내려서 어깨에다가 문서를 기록을 합니다. 애자에게 새겨진 문서는 서파리에게 책사로 있는 골기한테 보내지는 문서였던 것이었어요. 이거는 자칫 문서를 가지고 서파리에게 갈 경우에는 중간에서 어느 누구에게 탈취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번숙이가 탈취를 당할 염려가 없게 애자의 어깨에다가 에시탕 왕국의 허와 시를 기록해 놓은 문서를 그대로 옮겨 적어 놓고 어깨에 새겨진 문신을 한 채 또다시 서파리에게 돌아가서 에시탕 왕국의 허와 시를 보고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이었어요. 이 번숙이의 명령을 받은 애자는 어깨에 문서를 기록해 가지고 은지와 같이 서파리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서파리에게 돌아가는 이 두 여인이 운전하게 문서를 가지고 가서 에시탕 왕국의 허와 시를 보고를 할 수 있는지 이야기는 점점 더 흥미진진하게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